카페 디저트를 잘 구성하시려면 우선 두 가지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전체 큰 그림과 부분, 이 두 가지를 파악하셔야 되는데요. 전체 큰 그림이 바로 트렌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부적인 부분이라는 게 타겟이라는 거죠. 내가 카페를 창업하는데 메뉴를 구성한다. 그때 전체적으로 우리 외식업 전반, 대한민국의 트렌드는 뭐지라는 것들을 아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내가 해야 될 그 카페, 그 매장의 주변 분들, 경쟁, 그리고 우리의 타겟들, 이분들은 무엇을 좋아하시고 이 상권에선 무엇이 먹히지라는 것을 파악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큰 그림인 트렌드를 먼저 살펴볼 건데요. 16가지의 키워드를 먼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식사 대용이라는 키워드를 설명하기 위한 사진인데요. 크로크무슈라는 제품이죠. 예전에야 크로크무슈를 식빵과 햄과 치즈, 잼 등을 이용해서 튀기듯이 후라이팬에 기름 충분히 넣어서 만들어냈는데 요즘은 이런 제품들이 냉동해서 공급되는 제품들이 있어요. 우리 카페는 식사 대용에 대한 부분은 전혀 관심 없고 신경 안 쓸 거예요. 나는 오로지 커피, 음료, 간단한 디저트 끝 라고 생각하시고 처음에 저희와 이야기 나누신 분들이 많은데요. 그분들의 90%는 결국엔 간단한 식사 대용을 넣으세요. 왜 그러냐면 찾으니까요. 다음은 기기 장비의 발전이라는 키워드예요. 빙삭기라 그러죠. 얘를 통해서 빙수를 만들면 이런 빙수까지가 나올 수 있죠. 근데 요즘은 눈꽃 빙수기들을 많이 쓰시죠. 드럼이 빨리 불면 눈꽃처럼 보슬보슬 나오고요. 이 드럼이 천천히 돌면 면빙수처럼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빙수의 결과물이 만들어져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기기가 발전할수록 우리의 디저트 메뉴들의 결과물도 발전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이 사진은 디저트 상구라는 브랜드의 쇼케이스를 찍은 사진인데요. 몇 년 전부터 편집샵이라는 개념으로 카페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세계의 여러 디저트들을 한 매장에 한 곳에 모아놨다. 이런 개념의 판매 방법들인데요. 지금은 조금 주춤한 느낌은 받습니다. 이 사진은 미식 유목민 쉑쉑버거라는 브랜드 초기 런칭 때의 모습이에요. 카페를 방문하고 또 가서 드셔보시고 사진 찍고 하는 현상들이 조금 더 열정적이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요즘은 제빵이 되게 강세예요. 앙버터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최근에 되게 많이 받았어요. 한국적인 요소와 서양의 그리고 이 디저트나 커피가 발전되어 있는 곳들의 메뉴들이 결합된 형태이면서 그 맛의 균형이 밸런스가 되게 좋은 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메뉴들은 대개가 롱런합니다. 시그니처 메뉴는요, 여러분이 성립시키고 전문가들이 성립시키는 게 아니에요. 소비자들이 성립시켜 주시죠. 카페 진정성이라는 유명한 카페가 있죠. 밀크티로 유명하죠. 카페 진정성이란 곳은 밀크티를 한번 밀어봐야지 이걸 시그니처로 만들어서 띄워봐야지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밀크티가 빵 터졌네요. 소비자들이 성립을 그렇게 시켜버렸어요. 이거는 화려함이라는 키워드를 설명하기 위한 사진인데요. 이제는 플레이팅하는 아이디어로 승부를 거셔야 돼요. 동일한 티라미수예요. 근데 어떤 모양으로 어디다 담아내느냐에 따라서 이 집 티라미수, 저 집 티라미수가 달라지고 판매율이 달라지고 반응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플레이팅이라는 표현이 조금 생소하시고 어렵다 하시면 담아낸다라는 표현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카페 진정성이라는 곳에 인스타에서 퍼온 3장의 사진이에요. 첫 번째 보면 시작! 서둘러서 칠하고 오후에는 매장일 해야 함. 두 번째 보면 평소보다 더 일찍 출근해 그라인더 세대 머신 제빙기 모조리 청소 완료했습니다. 내일은 더 맛있고 깨끗한 커피 내려드릴게요. 마지막 사진 보면 휴문 날에도 낮에는 장보고 밤에는 새벽까지 밀크티랑 티라미수 만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키워드는요, 진심 마케팅이라는 키워드예요. 열심히 하고 있구나, 노력하고 있구나, 뭔가 진정성이 느껴지는데 깨끗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것 또한 마케팅의 일환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과정입니다.
과정을 올렸죠. 세 사진 다 티라미수의 결과물은 하나도 없어요. 커피의 결과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인테리어의 결과물도 하나도 없어요. 그 과정을 올렸다라는 거죠. 그 속에서 사람들은 진심을 느꼈다는 거고 그것조차도 진심 마케팅이더라라는 거죠. 2019년에 부각되고 있는 트렌드 키워드들을 한번 볼게요. 자, 디저트 페어링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브라질 원두하고 견과류 이런 것들이 서로 페어링 되는 현상들이 많이 있어요. 브라질 커피는 개성이 좀 덜하고요. 좀 고소하고 구수한 좀 단맛이 느껴지는 그런 커피인데 특유의 이 고소함을 살려줄 수 있는 너트류나 너트류 관련된 견과류 파이 이런 것들이 잘 어울린다라는 거죠. 요거는 세트 메뉴에 대한 키워드를 설명하는 사진입니다. 내가 15,000원 정도는 쓸 수 있어 라고 하는 타겟들을 가지고 있는 분이 그런 점주가 굳이 8,000~9,000원 정도의 구성으로만 끝내놓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분들이 주머니에서 15,000원이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구성을 해주시려면 세트 메뉴 구성이나 버라이어티한 구성들을 많이 가져가시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레트로라는 키워드예요. 올드한데 감성적이다 이런 느낌들을 많이 갖는 거죠. 인테리어도 그렇고 메뉴에서도 그렇습니다. 다음 사진은 이제 펀슈머라는 키워드를 설명하는 사진인데요. 뭔가 재밌는 거를 즐기고 위트 있고 나 진지한 거 싫어. 나 레트로도 진지해 싫어. 난 좀 더 재밌었으면 좋겠어. 위트 있는 데들이 좋아. 라는 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는 거죠. 그 다음 키워드는 비대면. 뭐 키오스크 같은 거 말씀드릴 수 있죠. 다음 키워드는 이제 신골목. 정말 뒷골목 같은 느낌. 이런 데에서 뭐 스플레 팬케이크랄지 유명한 디저트 맛집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알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핫플레이스들이 생겨나면서 좀 더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리고 부동산적인 또 경기 침체 뭐 여러 가지 영향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되면서 이런 뒷골목 상권들 그런 것들을 이제 신골목이라고 합니다. 위에 세 가지 과일은 카페에서 점점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밑에 두 아이는 수요가 점점 줄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운영하기가 힘들거든요. C 버려야 되고 대형이고 그래서 조금 더 운영하기 편한 과일들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 이거는 콜라보라는 키워드의 설명입니다. 제빵이라는 영역과 커피라는 영역에 콜라보가 이루어지는 거죠. 브랜드끼리 합쳐서 서로 콜라보해서 서로의 매장에서 상대방의 메뉴를 파는 포인트 재료라는 키워드인데요. 이 초콜릿인데 디저트나 음료 이런 메뉴들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재료들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매장들과 차별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자그마한 것들 가지고 포인트를 주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맛과 멋을 같이 배울 거지만 여러분들이 알아가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얻어가셔야 되는 건 이 플러스 알파입니다. 첫 번째로 포인트를 가져가는 카페. 웨이브원처럼 뷰가 아주 좋은 데가 있어요. 여긴 그냥 기본 커피 맛없어서 그냥 되겠구나 싶더라고요. 그 다음에 밸런스가 좋은 카페들이 있어요. 메뉴도 괜찮고 뭐 뷰도 그렇고 인테리어도 그렇고 뭐 하나가 되게 큰 강점이 있진 않지만 전반적으로 되게 밸런스가 있어 라는 카페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포인트 쪽보다는 밸런스 쪽에 중심을 두고 카페를 준비하시거나 운영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포인트는 시그니처라는 거를 표현할 때 성립시켜 주는 거지 우리가 성립시키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포인트도 마찬가지예요. 뷰가 웨이브원만큼 좋은 뷰를 가지고 있는 카페들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나 또 안 되는 데들이 있어요. 그조차도 소비자들이 그리고 지금 환경과 지금 문화와 시와 때와 운이 맞아줘야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결국에는 우리 카페는 뭐야? 라고 할 수 있는 게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먼저 맛부터 알아볼게요. 메뉴 구성에 이유가 있다라는 이 표현을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컨셉에 맞는 구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 그리고 그에 대한 이유와 명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 소비자들이 납득이 돼야 되는 거죠. 이 메뉴가 왜 구성되어 있느냐. 카페 콩피라는 데가 있었어요. 브랜딩을 하고 컨셉을 잡고 여기는 뭐다라는 걸 잡았을 때 가장 중요했던 게 이 상권의 특징이었어요. 이 타겟들이었어요. 연령대가 5, 60대였고요. 연천이란 곳이었고 이곳은 콩이 유명했어요. 그리고 율무가 유명하더라고요. 조사해보는 과정에서.
여기와 어울리는 디저트 시그니처를 만들어야 했어요. 해서 나왔던 게 이 디저트였어요. 곶감, 그리고 안에는 크림치즈, 그리고 너트류 하나 넣고요. 밖에 보니까 돌나물이 잔뜩 있어요. 그거 씻어다가 위에 올려서 이렇게 플레이팅해서 구성을 했죠. 그 매장의 음료는 유기농 사탕 수수당 담아서 병입해가지고 율무 라떼를 만들어서 이렇게 판매하는 형태로 구성을 합니다. 음료, 디저트, 인테리어, 폰트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 있어야 되고 밸런스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잡아놓은 그 브랜딩 안에서 움직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커피 맛이라는 거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소비자들의 것인데 소비자들도 사실 이 커피의 맛을 제대로 아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이 커피를 마케팅하는 방법에 대한 게 더 중요해지고 있다. 유명한 브랜드들 이런 것들을 우리 매장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라는 거를 포스터, POP 같은 거를 매장에다 세워놓고 우리는 이거 써요 라는 하는데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잘 모르거든요. 프리츠? 이게 좋은 거긴 한가 봐. 뭔진 모르겠으나 라는 약간의 이미지 각인 효과라는 게 있죠. 신메뉴 개발 아이디어를 잘 되는 카페들이 주로 어디서 얻냐.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정해진 시간에 이렇게 띄워놓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계속 봐요. 보다 보면은 뭔가 얻어 걸리듯 하나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마카롱을 좀 뚱뚱하게 만들어 볼까? 안에 필링을 좀 꽉 채워서 왠지 햄버거 느낌 나게끔 뚱뚱하게 만들어서 뚱카롱을 만들어 보자. 떠오르는 기준이 이런 것들을 무심하게 계속 보다 보면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죠. 자신 있고 잘하는 메뉴에 힘을 주고 집중한다. 자신 있어 하고 괜찮다라고 느낀 그 메뉴에 집중을 하시고 나머지는 힘을 빼주세요. 자꾸 나머지도 다 잘하려고 자꾸 노력하지 마시고요. 내가 잘하는 그거에 집중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자, 이제 멋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요. 그 핫플레이스의 대부분이 포토존을 갖추고 있어요. 너무 인위적으로 포토존을 갖출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여기가 우리의 포토존이야 라는 곳 한두 군데 장소는 필요하지 않나. 그런 데 있어서 조명이 중요하다. 요거는 이제 그 성수동에 프로젝트 진행할 때 여기에서 포토존으로 참고 사진들 많이 찍고 연예인들이 여기서 많이 찍으셨어요. 대문 파사드. 대문이 되게 중요하다. 여기가 이 앞에 아주 유명한 카페가 이미 있었어요. 그 카페를 이길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걸 깨려면 진입부터 어필했으면 좋겠어서 대문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가끔은 경쟁 매장이 있는 곳에 진입을 내가 신규로 할 때는 이 대문 쪽 파사드 쪽에 신경을 많이 쓰면 조금 더 유입이나 진입을 수월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다가 진열하고 디스플레이 하느냐. 요즘은 좀 더 입체적으로 볼륨감 있게 변하고 있어요. 그리고 패키지 주목하셔야 돼요. 앞으로 진정성의 유리병의 밀크티, 그 밀크티가 천상의 맛이 아닌데 왜 이렇게 선물로 싸가고 교토마블의 그 식빵 어차피 4,000~5,000원이면 사는 그 식빵 수준인데 왜 이렇게 7~8,000원에 판매해도 불만이 없지? 패키지가 이뻐요. 플러스 알파인데요. 맛과 멋만으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까지 제가 잘 되는 카페 점주들 만나왔던 그분들, 수백 명의 그 점주들, 잘 되는 카페들의 그 오너 점주들, 이분들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안 되는 카페들을 되게 주목하시더라고요. 안 되는 카페에서 무엇이 문제였고 거기서 무엇을 발전시켜야 되는지, 우리는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는지를 찾아내시는 걸 먼저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위트가 있으셨어요. 이렇게 유모차 주차장을 만들자. 아무도 안 되니까 점주님이 본인 자녀분 거 갖다 넣어놓은 거예요. 이게 왜 안 될까요? 그리고 저는 안 될 걸 몰랐을까요? 저는 안 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제 개인 카페를 할 때 이거를 해봤거든요. 근데 안 돼놓고 왜 적용을 시켰냐? 여기서 더 중요한 키워드가 나오는데요. 나는 여기다 대지 않을 거야. 하지만 점주가 나를 배려해줬어 라는 걸 느끼게 해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카페 점주들은, 잘 되는 카페 점주들은 배려하는 무언가들을 컨텐츠로 매장에 많이 녹여놔요. 메뉴도 그렇고 인테리어적으로도 그렇고 아이디어적으로도 그렇고 점주의 신념을 반복해서 전파한다. 이 뻔한 얘기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걸 점점 더 느끼게 돼요.
우리 카페는 뭐야? 아까 브랜딩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뭐뭐다.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이렇게 딱지가 않도록 계속 얘기를 합니다. 이게 대구에 있는 16의 커피 스튜디오 인테리어 중간 과정에 있었어요. 갔는데 앞에 데니산이라는 산이 이렇게 펼쳐져 있더라고요. 이건 지금 현재 인테리어 그 당시에 중간이었어요. 저는 너무 멋있더라고요. 근데 이분들한테는 이 공간이요, 저 광경이 전혀 매력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보여지는 것에 눈높이를 맞추지 마시고요. 우리 소비자들, 타겟, 이 상권에서 익숙하지 않았던 그분들이 매력적으로 느끼냐 안 느끼냐 그 부분을 집중하시라는 거죠. 결국 이분이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루프탑도 만들고 앞에 잔디도 깔고 다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1위 매장입니다. 1위. 여기 오신 분들은 점주분도 계시고 앞으로 점주가 되실 분들도 계세요. 매출도 좋고 다 좋은데요. 기본적으로 나와야겠지만 여러분들이 행복해서 운영하는 그런 카페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